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 읽는 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실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함께 하실까요? 어린 왕자, 너의 쓸쓸하고 단순한 생활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심심풀이라고는 해질녘의 감미로움밖에 없었어.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알았지. 네가 내게 이렇게 말했거든. 나는 해질 무렵을 좋아해. 해지는 걸 보러 가. 기다려야지. 뭘 기다리지? 해가 지길 기다려야지. 너는 처음에는 몹시 놀란 듯한 표정이었으나 곧 자기 말이 우스운 듯 웃음을 터뜨렸지.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지. 아직도 내 별에 있는 것만 같거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모두들 알고 있듯이 미국에서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프랑스로 단숨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해가 지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러나 너의 조그만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 뒤로 물려놓기만 하면 되었지. 그래서 언제나 원할 때면 너는 석양을 바라볼 수 있었어. 어느 날 나는 해가 지는 걸 43번이나 보았어. 그리고는 잠시 후 너는 다시 말했지. 몹시 슬플 때에는 해지는 풍경을 좋아하게 되지. 43번 본 날, 그럼 너는 몹시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다섯째 되는 날, 역시 양의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생활의 비밀을 한 가지 알게 되었다. 그가 불쑥 오랫동안 혼자 어떤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튀어나온 말인 듯 나에게 물었다. 양은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지? 양은 닥치는 대로 먹지. 가시가 있는 꽃도? 그럼 가시가 있는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나도 그것은 알지 못했다. 나는 그때 모터에 꼭 조여진 볼트를 빼내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비행기의 고장이 아주 심각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먹을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상태를 당할까 싶어 나는 무척 불안했던 것이다. 가시는 무엇에 소용되는 거지? 어린 왕자는 일단 질문을 했을 때는 포기하는 적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므로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렸다. 가시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꽃들이 공연히 심술 부리는 거지. 그래? 그러나 잠시 아무 말이 없다가 어린 왕자는 원망스럽다는 듯 나에게 이렇게 톡 쏘아붙였다. 그건 거짓말이야. 꽃들은 연약해, 순진하고 꽃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거야. 가시가 있으면 무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는 거야.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볼트가 계속 버티면 망치로 두들겨 튀어나오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그럼 아저씨 생각으로는 꽃들이 그만해도 그만. 아무래도 좋아. 난 되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금 중대한 일이 있어. 그는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 망치를 손에 들고
손가락은 시커멓게 기름투성이가 되어 그가 보기에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체 위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고 있잖아. 그 말에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그런데도 그는 사정없이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로 화가 나 있었다. 온통 금빛인 그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시뻘건 얼굴에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 그는 꽃향기라고는 맡아본 적이 없어.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아무도 사랑해 본 일도 없고 오로지 계산만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중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되풀이하면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니까.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100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양도 100만 년 전부터 꽃을 먹어왔고, 그런데도 그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를 왜 만들어내는지 알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양과 꽃들의 전쟁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시뻘건 얼굴에 뚱뚱한 신사가 하는 계산보다 더 중요한 건 못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 아무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 송이 꽃을 내가 알고 있고 작은 양이 어느 날 아침 무심코 그걸 먹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지? 어린 왕자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을 이었다. 수백만 개의 별들 속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어. 속으로 내 꽃이 저기 어딘가에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 하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린다면 그에게는 갑자기 모든 별들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어둠이 내린 뒤였다. 나는 손에서 연장을 놓아버렸다. 망치도 볼트도 목마름도 죽음도 모두 우습게 생각되었다. 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위에 나의 별,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한 어린 왕자가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를 부드럽게 흔들면서 나는 말했다.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너의 양에게 굴레를 그려줄게. 나는 더 이상 무엇라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내 자신이 무척 서툴게 느껴졌다. 어떻게 그를 진정시키고 그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인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다. 그것들은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귀찮게 굴지도 않았다. 그것들은 어느 날 아침 풀 속에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사라져버리곤 했다. 그런데 그 꽃은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으로부터 어느 날 싹이 텄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 닮지 않은 그 싹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노릇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이 맺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적 같은 것이 나타나리라 예감했다. 그러나 꽃은 그 연녹색 방 속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워질 준비만 하고 있었다. 꽃은 세심하게 빛깔을 고르고 있었다.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씩 둘씩 다듬고 있었다. 그 꽃은 개안기빛꽃처럼 구겨진 모습을 밖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을 발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나고 싶어 했다. 아, 정말 아주 애교스러운 꽃이었다. 그 꽃의 신비로운 몸당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각에 그 꽃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처럼 공들여 몸치장을 했으면서도 그 꽃은 하품을 하며 말하는 것이었다. 아, 이제 막 잠이 깼답니다. 용서하세요. 제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네요. 어린 왕자는 그때 감탄을 누를 수 없었다. 참 아름다우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난 해와 같은 시간에 태어났답니다.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챘다. 하지만 그 꽃은 너무도 감동적이 아닌가. 아침 식사할 시간이군요. 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으실는지요? 잠시 후 그 꽃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 뿌리개를 찾아 그 꽃의 시중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그 꽃은 태어나자마자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진 4개의 가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와도 좋아요. 내 별에 호랑이는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요. 라고 어린 왕자는 항의했다.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살며시 대답했다. 용서하세요. 난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질색이랍니다. 혹시 바람막이가 있으세요? 바람은 질색이라 식물로서는 안 된 일이군. 이 꽃은 아주 까다롭구나. 하고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녁에는 나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의 별은 매우 춥군요. 설비도 좋지 않고요. 내가 살던 곳은... 그러나 꽃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온 것이었다. 다른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게 있을 리가 없었다. 그처럼 뻔한 거짓말을 하려다 들킨 게 부끄러워진 그 꽃은 어린 왕자를 탓하기 위해 기침을 2번 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말을 계속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그래도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더 심하게 기침을 했다. 그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호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몹시 불행해졌다. 어느 날 그는 털어놓았다. 꽃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했어. 꽃들의 말엔 절대로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법이야. 바라보고 향기를 맡기만 해야 해.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로 뒤덮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즐길 줄 몰랐어. 그 발톱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실은 가엾게 여겼어야 옳았던 거야. 그는 또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할 줄 몰랐어. 그 꽃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만 했어.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선사했고 내 마음을 환하게 해주었어. 결코 도망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 가련한 꾀 뒤에는 애정이 숨어 있다는 걸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그처럼 모순된 존재거든. 하지만 난 너무 어려서 그를 사랑할 줄을 몰랐던 거야.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하여 별을 떠나왔으리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그의 별을 잘 정돈해 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들을 정성스레 쑤셔서 청소했다. 그의 별에는 불을 뿜는 화산이 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아주 편리했다. 불이 꺼져 있는 화산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그래서 불 꺼진 화산도 잘 쑤셔 놓았다. 화산들은 잘 청소되어 있을 때는 부드럽게 규칙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타오른다. 화산의 폭발은 벽난로의 불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론 우리 지구 위에서는 우리들의 화산을 쑤시기에는 우리가 너무 작다. 그래서 화산이 우리에게 숱한 곤란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서글픈 심정으로 바오밤 나무의 마지막 싹들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친숙한 그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히 다정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꽃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워주려는 순간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있어. 그는 꽃에게 말했다. 그러나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있어. 그가 되뇌었다. 꽃은 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지길 바래. 이윽고 꽃이 말했다. 비난주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된 게 어린 왕자는 놀라웠다. 그는 유리덮개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꽃의 그 조용한 다정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너를 좋아해.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어.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내 감기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야. 서늘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난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나비를 알고 싶으면 두세 마리의 쐐기벌레는 견뎌야지. 나비는 정말 아름다워 보여. 나비가 아니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에 있겠지. 커다란 짐승들은 두렵지 않아. 손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난만하게 네 개의 가시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지 마. 신경질 나. 떠나기로 결심했으니 어서 가. 꽃은
울고 있는 자기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자존심 강한 꽃이었다.